안녕하십니까, 박준홍입니다. 11월 18일 금요경마가 또 시작됐습니다. 자,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말 경주가 터지지 않으니까 월초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고, 역시 그 다음 주였던 어제, 지난주에 배당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이런 배당률들이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합이나 경주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경마일들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박준영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에서도 분명히 좋은 모습 보여드려 왔고, 또 보여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보여드릴 자세가 되어 있는 박준영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대통령배가 끝났죠. 최강이라고 얘기했었던 마필, 아쉬움이 많이 남죠. 소승원 기수도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거예요. 아마 그 아쉬움이 이번 주에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느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재밌는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라운 퍼스트, 자, 위너스맨이 단승시 1.3배, 연승시 1.1배인데 부러졌어요. 똑같은 57kg의 부담 중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졌다는 거죠. 그 라운 퍼스트가 왔습니다. 심장의 고동이 그 다음 번이었어요. 심장의 고동은 요번에 조금 좀 힘들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뛰어졌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앞으로 포커스는 그랑프리 쪽으로 맞춰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랑프리에서는 정말 노려야 될 그럴 마필을 제가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까지 기수들 움직임이나 마방 움직임 같은 것들을 봤을 때도 역시 그랑프리에서 충분히 도전할 만한 그런 세력의 마필, 제가 그것까지 나중에 확실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단 이번 주 나오는 그런 마필이나 또 경마 적중을 해놔야 가든가 그런 식으로 되겠죠. 제주기차부터 들어갑니다. 제가 금일금모는 승부 경기를 좀 많이 안 가져가려고 일부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너무 명확해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내내 준비를 했었던 그 작업 자체가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워낙 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맞히는 건 아니죠. 지난주에도 복승식 31.4배짜리 한방 주력으로 때려들었고, 부산규차 메인 승부 경주 때 쌍승식은 57배였어요. 57.4배, 57.0배였군요. 그걸 한방 주력으로 때려들었습니다. 삼복삼쌍이 아니라 그걸로 한방 때려들었고, 서울에서는 158.5배짜리 또 적중을 해드리면서 토요일날 고배당 1위가 이 박준영이었습니다. 그 고배당 1위가 지금 벌써 몇 주째예요.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서울만 3주차 고배당 1, 그러니까 3주 전에 고배당 1위, 지난주에 고배당 1위, 지지난주 고배당 1위, 지난주 고배당 3위로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그 전에 제주교체 할 때는 또 어땠습니까? 10주 전에 358배짜리로 358배로 그 제주교체 1위 고배당, 또 그 다음 주에 300배짜리로 역시 제주교차 고배당 1위로 올라갔었고, 그 다음 주에는 101배였네요. 101배로 고배당 2위로 올라갔었고, 그 다음 78배짜리, 또 190배짜리, 180배짜리
계속 적중을 해드렸었어요. 그 2주 정도를 하지 못했을 뿐이지 아무튼 배당은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적중을 해드리고 있었어요. 뭐 그런 배당은 앞으로도 또 이번 주도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주기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프론대로이고 그다음 부산으로 넘어갈게요. 자, 제주기차 1경주입니다. 제주기차 1경주. 제주기차는 4경주, 5경주, 7경주 4, 5, 7 4, 5, 7 이렇게 제주기차가 승부경주입니다. 일단 4경주는 배당 승부경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5경주는 제가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관리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전에 노렸던 마필을 다시 한번 노리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마필을 꼭 놓고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마 승부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 7경주는 메인급 스페셜 메인급 스페셜로 승부를 적중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박준영이는 저배당은 승부로 안 가져간다. 배당으로 승부를 항상 조절하고 배당만 위주로 때리고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경주 들어갑니다. 자, 650만원 이하 별정 A 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자, 이 경주의 가장 그 재밌는 부분은 2번 서머루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에요. 얘는 뒷심이 좋아요. 뒷심이. 얘 순발력 바탕으로 뭐 성적을 내주는 마필은 아니고 뻑하고 튀어나가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다음 스피드가 있고 중속이 있다 보니까 초반 스타트가 쫙 늦더라도 치고 올라가는 맛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 능력 자체가 그래요. 그 치고 올라가는 맛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어필을 할 수 있는 마필은 틀림없다. 근데 여기에서도 첫 경주만 아니었으면 제가 승부경주로 가져가려고 생각했었던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뒤로 팔려나가고 있는 8번 금지옥엽 직전에 입상한 말 아니에요. 그럼 7번 김용석 기수의 강호역을 얘도 아닙니다. 제가 노림수를 뒀던 마필은요, 직전경주 왜 그렇게 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마필입니다. 초반 파롱 타임 여기서 선행 나갈 수 있는 기준이 17초 3입니다. 17초 3. 9번 성업창항이 가장 빠른 건 사실이에요. 여기 성업창항이라는 마필도 승부지가 이빨이 들어갈 거예요. 얘도 복병마 중에 진짜 하나입니다. 성업창항도. 그래서 저는 그 이 마필도 맨 마지막에 복병마로 이제 잡아놨고, 첫 번째로 잡아놓은 마필이 얘가 17초 3인데 17초 7을 끊는 마필입니다. 초반 스타트가. 근데 성읍최강이라는 마필은 후반부 걸음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노림수 두고 들어가는 마필은 후반 제어력이 후반 종반 직선 걸음이 제일 뛰어납니다. 5번 오라도끼. 지난번 김준호 기수가 처음 기승을 했는데 이 공백기가 있어서 공백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하질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도 7주 만에 꺼내놓습니다. 제주가 2주 만에 꺼내놓으면서 그러니까 2주, 3주 정도 출전 터울을 가져간다라는 걸 가산했을 때 지금 7주 만에 나왔다는 건 뭔가 고장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파행 때문에 그랬던 거지 큰 건 아니에요. 근데 파행은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는 그런 악벽 아닌 악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경기에서는 제가 노림수를 두고 들어가는 마필이 오라도끼예요. 뛰니 걸음도 있지만 제가 아까 현실적인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렸듯이 몸값도 1억짜리 마필입니다. 1억이면 더러브렛 경주마, 서울 부산에서 뛰고 있는 더러브렛 경주마와 견주도 몸값이 전혀 밀리질 않아요.
이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뭐 마주 죽으라는 소리예요. 1억 투자해놓고 3전 치는 동안 하나도 입상도 못하고 계속 맛배기만 보여줬는데, 김준호 기수가 첫 번째 기승이었던 직전에는 약간 좀 어리버리했다 손 치더라도 여기서만큼만은 그러면 안 되죠. 띄워준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대로만 밀고 가면 여기서는 무조건 입상이나 우승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번 오라도끼를 축으로 해서 이 경주는 공략 들어갑니다. 오라도끼를 축으로 해서 성읍체각이라는 마필도 꼭 하나 배팅권 안에 연결을 하면서 더 큰 배당도 한번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작전을 한번 여러분들께 훈수를 둬보는 제주고차 1경주였습니다. 자, 오라도끼 동글빼기 하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후차권에서 따지고 들어간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번, 7번, 8번 이런 마필들이 유력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 5 놓고 2, 5 놓고 7, 8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 큰 배당은 9번 성읍청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경주로 들어갑니다. 2경주. 여기는 아예 대놓고 터뜨리겠다라고 혼전도가 어마무시한 편성이에요. 어마무시한 편성입니다. 혼전도가. 그래서 1번 언더걸, 2번 달비스타, 4번 으뜸금, 7번 인류시대, 대략 요 정도의 마필들이 팔려나가는데, 지금 1, 2, 4, 7 요 정도 안에서 대끼리가 아마 형성된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요렇게만 끝난다 그러면 겁나 재미없는 거죠. 이 경주 자체가. 지금 제가 경주를 분석을 하면서 지난주에 이 마주의 마필이 영 재미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번쯤은 노려볼 만한 마필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늘어난 부담 중량이 과연 어떤 식으로 만회를 시킬 수 있을지, 그게 진짜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참보배 11번. 참보배를 경주 중심에 놓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말 괜찮아요. 그거 띄워줄만 해요. 뒤에 앞에도 되고 뒤도 되고 꾸준하게 착순권 안에만 들어주는데, 박재희 기수가 지금까지 기승을 했던 거는, 박재희 기수는 체주는 맛은 조금 덜해요. 말을 부드럽게 밀고 나가면서 말 습성을 살려서 성적을 내주는 데는 아직 신인 기수답지 않게 정말 노련비가 무신무신 나오는 그런 기승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다이나믹하고 파워풀하게 밀어주는 힘 자체는 지금 기승하는 강수환 기수가 더 낫죠. 박재희 기수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 참보배라는 마필이 박재희 기수보다는 바로 이 강수환 기수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전개가 이어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1번 참보배를 배당권으로 좀 노려보면서 1번, 4번, 5번, 7번 이 안에서 압축을 11 놓고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4번, 7번 이 안에서 3구자 정도로 압축을 해서 제가 조합을 좀 성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구자도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11 놓고 4구자 정도야 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3구자 외에는 잘 하질 않아요. 간혹 가다가 옆에 당구장 표시해 놓고 폭탄 배당만 해서 이렇게 내보낼 경우는 좀 있긴 합니다. 한 2-3번 정도? 한 주면 한두 번 정도? 2-3번 정도? 그것도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튼 최대한 압축을 해서 힘을 좀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레이팅 40까지 기죠. 레이팅이 3번 구비전승, 8번 3단 열풍. 이 두 마리가 대끼래요. 근데 이 대끼는 솔직히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말 능력이나 전개 습성 자체가 너무나 똑같아요. 10월 달까지 구비전승은 선행 선입을 나갔던 마필이고 3달풍도 10월까지 선행 선입을 붙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10월 달 넘어와서 10월 후반부로 넘어와서 문현진 기수가 초반 스타트가 늦는 대신에 외곽으로 감아 때리면서 성적을 내줬고 직전에는 아예 바닥에서 쉬다 올라왔고 구비전승 역시 같은 맥이에요. 10월 15일까지는 선행 선입을 나가다가 10월 28일에 출주할 때는 추입으로 올라와서 3짝 들이댔어요. 그리고 김영숙 기수로 교체를 했던 직전 경주에는 역시 추입으로 올라오다가 그냥 말아버렸다고요. 이건 솔직히 좀 말이 아니죠. 이건 말이 아닙니다. 이 두 마리가 같이 손잡고 똑같은 전개 형태로 똑같은 패턴 형태로 손잡고 올라온다. 이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동반 입상을 하는 예 자체는 한 1000번에 한 번? 2000번에 한 번? 그 확률상 굉장히 적어요. 하루에 16개, 많으면 17개 경주가 책정이 되는 게 바로 경마인데, 그걸 3일로 나눠서 3일로 곱해주면 40, 그러니까 50개 정도의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그게 1000분의 1 정도 확률이라, 그러니까 1000번 중에 한 번 정도의, 2000번 중에 한 번의 그런 확률이라면 배팅 안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앞선 이경주 때에, 이경주 잠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1번 참범회에 대해서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다가 지금 강수환 기수에게 뺏겼다라고 말씀 전해드렸죠. 지금 박재희 기수는 4번 특기생이 기승하는데 이 마필도 인기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특기생이라는 마필이 직전까지 경주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추입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추입이 아니라 17초 5, 17초 3, 17초 8을 끊고 들어가는 마필이라서 이건 마음먹기에 따라서 인코너 출발이다 보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선의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상당히 재밌어지는 겁니다. 특기생. 특기생 놓고 때립니다. 7 우리 시대까지. 4번 8번이 되겠죠. 4번 8번. 4번 8번. 그리고 4 놓고 3번 7번. 4 놓고 3번 7번. 이런 식으로 딱 세 구자만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4 놓고 8 한방주력, 4 놓고 3번 7번 반주력. 이런 식으로 3경주는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이거 배당 승부죠. 예, 배당 승부 경주입니다. 지금 경주에 1000m 레이팅 60까지도 넘어왔는데 경주가 하나 줄어들다 보니까 원래 8경주에서 7개 경주로 줄어들고 부산이 1개 경주도 시행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마필 자원들이 무궁무진해요. 릴레이라서 출전 주기도 서울하고 부산하고 다르게 일주일, 2주일 만에 출전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 경주도 쉬운 경주는 절대 아니다. 쉬운 경기는 절대 아니다. 문현진 기수의 1번 히트카드가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어요. 근데 얘 보면 그렇게 센 맛을 못 느끼겠어요. 아니, 내가 분석을 해봐도 센 맛이 느껴지질 않는데, 뭐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지 가열차게 막 땡기고 그런 마필은 절대 아니다. 이거는요, 조금 더 엇비슷한 마필들을 맞붙었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마필이 저기 편성 자체가 무지하게 강합니다. 지금 굉장히 강한 편성이에요. 유행이 다른 마필들이 살짝 좀 잡아줬을 때 그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다 하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마방에서도 그게 좀 불안했는지 6번 한라왕자와 1번 히든카드를 같이 동시 출발시켰어요. 마방에 작전이 묻어있는 겁니다. 한라왕자는 지금 2연승을 달리면서 승군전이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승군전에서 물을 먹었던 히든카드라는 마필은 약간의 버벅거림을 보여줬던 직전경주의 모습이 있는 만큼 여기서는 얘를 세게 보기에는 찜찜한 구석에 불명이 있죠. 찜찜한 구석이 불명이 있어요. 그렇다고 6번 한라왕주도 마이너스 6kg, 마이너스 4kg. 이 감량 혜택이라면 여기서 분명히 와줘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김원곤 기수가 오늘 한라왕자부터 시작해서 최대 공략까지 이제 앞으로 4개 경주를 쭉 다 기승을 합니다. 이제 그걸 그러니까 기승을 할 때 그 힘 안배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고요. 어찌되었든 이 두 마리 모두 다 수차권으로 전 돌립니다. 리듬스타 문성호가 기승을 하죠. 지난번 인기순위 4위였고 그 전에 인기순위 5위였고, 얘도 센말드 틈에서 뛰다가 나오는 마필이라 장난질은 안 칠 텐데, 문제는 이 마방이에요. 마방. 자윤철 마방. 만들어서 쓰는데 쏴버리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는 그런 마방이니만큼, 이게 팔리고 나면 그냥 당겨버리면 뭐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살 궁리를 챙겨놔야지. 이런 마필 믿고 같이 들어갔다가는 진짜 쪽박찹니다. 쪽박. 저는 그래서 다른 마필을 머리를 놓고 들어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능력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노렸던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구미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센 구미에서도 충분히 힘을 쓸 수 있는 마필이다. 충분히. 그런 마필이 여기서 두 마리가 현재 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마리는 컨디션이 올라와서 이제 나 뜁니다 라는 시그널을 최근에 와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를 캐치를 하느냐 캐치를 못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이 말은 계속 조만간 나 때리고 입상합니다 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상황이 바로 여기였어야 된다. 여기다. 이 맥자리가 바로 여기다. 그 맥을 짚고 우리가 혈자리를 공략을 해야 정말 제대로 된 배당을 건져낼 수 있다. 바로 이 자리다. 그 마필을 놓고 때립니다. 이 박준영이는 어설프게 경마하지 않아요. 어설프게 경마하지 않습니다. 또 그럴만한 사이즈도 아니고, 지금 이쪽 계통 쪽에서 있는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저를 보신 분들도 많고, 또 같이 해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몇십 년 동안 이 박준영이가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었던 일 자체가 다 이런 것들에서 제대로 또 공략을 좀 해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마감 10분 전 ARS 꼭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60-300-9902. 오늘은 아마 밑에 자막이 나갈 겁니다. 지난주에 그걸 집어넣다가 여기 픽셀, 그러니까 여기 되는 점점점 되어 있는 그런 픽셀 같은 것들이 깨지면서 올리지를 못했거든요. 금요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그거를 잡았기 때문에 아마 자막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60-300-9902. 060-300-9902. 예, 꼭 한번 좀 돌려서 마감 10분 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적중해놓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5경주. 이거 관리마 승부 경주죠. 관리마 승부 경주. 이 경주들도 딱히 축이 없는 게임이에요. 그나마 팔려나가는 게 7번 세기등극이라는 마필들이 팔려나갈 텐데, 직전 경주에 입상을 하고 난 다음에 높아진 부담 중량, 이런 것들이 경주력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말을 조금만 준비를 잘못해 놓으면 요 정도 부담 중량이라 0.5kg의 부담 중량에도 그냥 말이 작살날 수도 있어요. 그게 경마예요. 그래서 경마가 상당히 재미있는 게,
어떨 때는 5kg의 부담 중량도 극복했던 말이 0.5kg가 늘어났다 그냥 무너져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 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피로도가 누적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 피로도 같은 것들이 부담 중량이 높아감으로써 굉장히 계속 착착착착착착착착 쌓입니다. 착착착착착 이렇게 쌓여요. 피로도가. 그러면 그 피로도가 내 몸을 눌러버립니다. 인간 몸도 그러는데 하물며 말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말을 못하는 짐승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이게 말들도 그래서 현장에서 말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분명히 지난번에 뛰었을 때 우승했을 때 말이 참 좋았는데 희한하게 안 좋다란 말이에요. 그럼 여지없어요. 10중8구입니다. 그 지난번에 뛰었을 때 성적 냈을 때 그 컨디션과 지금 뛸 때 컨디션 자체를 기억을 해놔야 경마에서는 승리를 할 수 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지난번에 허덕허덕거렸던 마필이 불과 3, 4전 정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컨디션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때가 딱 때려먹기 좋을 때입니다. 큰 배당도 아니에요. 중배당입니다. 돈질하기 딱 좋아요. 부담감도 좋고 들어오면 돈 되고 몇백 배짜리 같은 거 질러놓어 쑤셔 막 이러면 사람들 겁나서 잘 못 들어가요. 근데 20배 30배짜리 뭐 10배짜리 그런 거 때려 그러면 저 같은 거 몇 장씩 들어갑니다. 확률이 높으니까 부담 없고 되면 돈 들어오고 그런 막건을 여기서 정리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기등극이라든가 8번 흥국 같아 이런 마필들에게는 관심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나아진 컨디션이라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앞으로 튀게 나가겠죠. 이 마필도 초반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제 그게 점차적으로 이 마필의 능력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지금은 컨디션 난조로 그냥 초반 스타트부터 좀 안 좋게 돼서 그렇지 지금 앞으로는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이 마필 놓고 때립니다. 배당. 제가 자막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죠. 060-300-99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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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마감 10분 전 ARS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복병말을 놓고 적중을 시키는 모습을 정말 재밌게 보여드릴게요. 꼭 한번 좀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감 10분 전 ARS입니다. 자, 제주교체 6경기로 넘어갑니다. 제주교체 6경주 이 제주교체 6경주 1700m예요. 가장 긴 거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능력들 있잖아요. 여기 능력 되는 마필들이 막 다수 이제 출전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조이온의 최고 연주라는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어요. 좋죠. 띄워준 걸음이 있으니까 지금 4연속 입상과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 마필이잖아요. 조이온한테여서. 그러니까 조이온 기수로서는 뭐 이 마필을 놓치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을 거예요. 최애의 마필일 테니까. 근데 3.5kg가 뜨악하니 늘어나 버립니다. 원래 115까지에서 뛰다가 이제 110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 있는 마필들 다수가 전부 다 그래요. 5번 왕조 한 마리만 빼놓고는 다 115에서 뛰다가 110으로 내려오면서 부담 중량이 다 올라갔습니다. 2kg 내지는 4kg까지. 이런 거 보면
이 최고 연주라는 마필도 이번에는 안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조용 기수가 아주 특급 기수라 해서 뭐 말 부담 중량이 조금 늘어났다 해도 그냥 기승술로 채고 밀고 때리고 조여서 그냥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은 얘는 완전 띵호하죠. 근데 초반이 늦는 대신 DC 하나밖에 없다고. 그게 부담 중량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자 전개 이점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꿔 말하면 빠르게 앞선에서 레이스를 끌고 가서 끝나면 치고 올라가다가 3, 4착으로 마감할 수도 있는 DC입니다. 추임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좀 더 가벼운 등짐으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마필 1번 신촌바람 보여준 게 2번 최고 연주보다 한참 뒤떨어지니까 인기도도 좀 밀렸어요. 근데 제가 분석하기로는 얘가 이 단승식 1위로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부담 중에 올라간 2번 최고 연주가 아니라. 근데 얘는 세 번째는 네 번째로 팔리더라고요. 그럼 퀴즈 신촌바람 상당히 재밌게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축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일측족발이라는 마필, 일척족발. 김원건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인데 53.5kg, 그러니까 늘어난 2.5kg를 더 도와드려도 53.5kg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선입을 나갈 수 있는 15초 1과 종반 최고 기록인 14초 3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캐남 시대와 같이 현재 꺼내놓고 있는 그런 마필. 1번 신촌바람을 축으로 해서 9번 일측축발을 한방 주력으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1번 9번. 그리고 1 놓고 2번 4번 중에 한 마리는 제가 걷어낼 생각이에요. 아니라 그러면 두 마리 그냥 본전으로 받쳐놓고 땡땡이 치셔서 상관이 없고요. 1번 9번 한방 1 놓고 2번 4번 반주력. 이제 3벅 3쌍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현장에서 살짝 한 번 더 손을 본 후에 정말 1번이 축으로 놓고 들어갈 메리트가 있는지 이 배당까지 꼼꼼하게 한번 다 체크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는 1번 9번이 한방이다, 1 놓고 2번 4번이 반주력이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7경기로 넘어갑니다. 메인급 스페셜 경주죠. 메인급. 야, 이거 경주 분석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 경주. 이 최대공력수라는 마필 옛날에 굉장히 잘 나갔던 마필이거든요. 이 최대공력수라는 마필에 대한 어떤 향수 같은 거는 저도 있어요. 이 박준혁이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대부라는 마필. 최근에 슬럼프를 타서 그렇지 이 마필로 앞으로 한 번 더 올라오면 상당히 장족의 능력을 보일 힘이 있는 그런 마필이다. 대장대부. 그리고 이제 최대 공력수가 벌써 어느덧 8살이나 먹었는데 아직도 60kg의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얘 두 마리 묶지 뭐 힘들죠. 두 마리 묶기 힘듭니다. 1번 최대 공력수와 7번 대장부. 말이 안 돼서가 아니라 높아진 부담 중량, 경주 감각, 세진 상대들과의 거센 도전, 이런 것들 때문에 고전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기만은요, 내가 얘들이 정말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의 인기마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띄워온 걸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얻게 되는 인기마인지 그런 것들까지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파악이 안 되면 말짱 도로먹이야. 말짱 도로먹입니다. 뭐래요? 파악 안 되는데 그냥 돈 갖다 집어넣으면 마사에 말값 그냥 갖다 주는 거지.
다른 사람들 돈 먹으라고. 그런 베팅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요, 다른 마피를 축으로 놓고 들어갑니다. 다른 마피. 주중에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 생각을 꽤 많이 했어요. 이게 왜 안 팔리지? 그리고 분석을 다시 합니다. 아이고, 안 팔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능력은 최고인데, 인기도는 밀려있고, 배당은 아주 그냥 알토란 같은 배당이 퉁실퉁실하게 열려있는 상황인데, 왜 안 따먹습니까? 따먹어야지. 따서 뭐, 갈아갖고 빈대떡을 해먹든지, 뭘 해든지, 도토리 묵을 싸먹든지, 따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지도 않고, 그냥, 하고 입 벌리고 있으면, 배당이 내 입으로 들어가진 않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그만큼 리스크는 분명히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배당맛 때리고 들어갈 때는 10번 중에 한 번만 이기더라도, 적중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배당맛들이기 때문에 환호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마피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놓고 때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마필일까요? 이거는요, 여러모로 이리저리 사연까지 있어서 승부를 안 걸어줄 수가 없는 마필이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 축으로 해서 여기 아도 한번 쳐볼게요. 아도 한번. 근데 그렇게 큰 배당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력 막권이 한 15배 정도 복숭식 기준으로 안팎으로 될 거예요. 또 받치는 막권 중에 약간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마필도 있을 겁니다. 한 7배에서 9배 정도? 왜냐면 이 제주 경마장 그 배당률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다르게 떨어지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한 10배 정도에서 20배 정도 형성이 된다. 한 30배 정도 형성이 된다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뚝 하고 열어봤더니 배당판에 나타날 거 반짝반짝반짝 빨간색으로. 이런 정말 환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녹음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갖고 밖에 나가서 녹음하고 들어오면 다시 뭐 한 10배, 15배치로 올라가 있어요. 야, 진짜 황당하죠?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 많이 봅니다, 제주교차에서. 어찌되었든요, 전 여기 노림수가 아직 확실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마필의 능력 자체도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마감 10분 전, 마감 10분 전, 이 박준영이의 060 300이 9902, 300이 9902, 060 300이 9902. 꼭 한번 같이 해보십니다. 마감 10분 전입니다. 자, 제주교차는 일단 이런 식으로 풀어놓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부산교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렇고 아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부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부산 금요경마 때 배당 많이 나왔죠. 그 일요일날 좀 잠잠하다가 갑자기 2, 3경주부터 터지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었습니다. 그동안 배당이 안 나왔던 거 아예 한풀이를 하려고 그랬었는지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여기도 패턴이 틀리지가 않아요. 5경주 때 첫 경주 부산기차 5경주 이거는 이 박준영이가 여기서 준메인 승부경기로 가져갈 겁니다. 준메인이라 그래도 저 배당 공략 안 합니다. 배당 놓고 때립니다. 그리고 7경주 관리만 승부죠. 관리만 승부입니다. 그리고 9경주 행복의 문 승부. 메인급인 행복의 문 승부. 이렇게 3경주만 좀 가져가도록 하고요. 제가 또 몇 경주에 또 승부경주를 좀 가져가고 싶었는데 자제를 했어요. 승부경주의 그 파괴력과 파급력을 이 박준영이가 불러놓으면 얼마만큼 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돈 하나만 보고 매출 생각하고 했다 그러면 아마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승부경주로 가져갔을 거예요. 저 오로지 식구분들의 승리를 위해서 뛰는 그런 전문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승부 경주를 가져가지 않고 있어요. 자, 아무튼 지난주에 부산의 그 위너스맨이 깨지면서 대통령부에 지금 초상집 분위기 같은 그렇게 분위기가 자꾸 좀 가라앉았다라는 얘기가 이제 들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할지 좀 궁금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배당에 또 경주에 녹아 들어오는지 우리 한번 지켜보는 재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일경주입니다. 일경주는 루키 편성이에요. 이세마. 이거는 띈 걸음이 있는 4번 로드 투 드림이라는 마피아. 로드 투 드림. 그리고 8번 승리 매직킹. 이 승리 매직킹이라는 마필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어지간하면 부산은 서울보다 스타트를 그렇게 빨리 가져가는 그런 경마를 지향하진 않아요. 지향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부산에서는 13초 3이나 13초 3이나 4 정도 끊으면 무조건 선행이에요.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근데 신마이 8번 승리 매직킹이 13초 1을 끊었습니다. 13초 1. 이 부산교체 1경주 때 8번 승리 매직킹이 앞으로 어떻게 뛰는지 한번 잘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얘가 단순한 그 선행마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원평 가속, 그리고 장산배인가요? 장산레이더, 골든 위너. 이런 마필과 북의 형제마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뒷심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빠르기까지 하는데 뒷심까지 갖추고 있으면 굉장히 재미있죠. 또 실전에서 걸음을 검증받은 4번 로드 투 드림. 4번, 8번 뭐가 있네요. 4번, 8번 한 번밖에 없는 거지. 뭐 누가 어떤 말이 땡기기 전까지는 4번, 8번 두 마리가 땡땡이 굳을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4번, 8번. 러닝 파워도 최시대기가 기승을 하는데 이것도 싹수는 분명히 있어요. 싹수가. 근데 선행을 받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로 모리를 맞고도 버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에서는 9번 고포이까지도 분명히 팔릴 텐데 4번 로드 투 드림이라는 마피를 축으로 놓고 들어갔을 때는 8번 승리 매직킹 한 방이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밴들은 런닝 파워라는 마피를 살짝 받쳐주세요. 본전 받치기 정도로만. 그러면 끝납니다. 48 한 방, 4 넣고 6. 이거는 본전 혹은 조금만 이길 수 있는 그런 배팅 노하우 자체가 좀 필요한 그런 게임입니다. 1경기는 그렇게 크게 터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 박준영의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도 승리 매직킹이라는 마피를 꼭 실전에서 어떻게 뛰는지 눈여겨보셨다가 나중에 관리마로 등록시키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아무튼 승리 매직킹 화이팅입니다.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악경주와 똑같은 루키 편성이에요. 근데 악경주는 1000m, 이번에는 1200m. 1000m, 1200m. 근데 1200m는 신마가 아닌 실전 경험을 한두 번 한 마필들이 다칠 줄 알고 있다는 거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재미있는 겁니다. 그만큼 신마들은 거리가 늘면 늘수록 불리하다라는 게 여기에서 각 마방에서 쓰고 있다라는 그런 작전을 보더라도 도드라지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로 경주마의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유추해보는 것도 추리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경마의 묘미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뭐 쌓아먹는다. 알아요. 저도 압니다. 아, 경말 35년 뚝섬 때부터 경마를 했던 사람이 그걸 모릅니까? 압니다. 저도 아는데 그건 그거고, 하루에 열 몇 경주가 있는데 그걸 다 얄조레 먹을 수는 없어요. 다 얄조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정확한 가치관을 갖고 공략할 거는 공략을 하고 들어가 주셔야 되는 게 그게 맞아요. 이 경주 편성에서는 아예 대놓고 터트리려고 만들어 놓은 편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승부경주로 가져갈까 하다가 제가 자제를 했습니다. 자제를. 정말 자제했어요. 지금 이 경주가 7번 페가콘 유연명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고, 여기에 6번 펜스타, 그리고 9번 투투플라이, 이렇게 3강 형식으로 배당판이 형성이 될 텐데, 여기에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이 투투플레잉이라는 9번 마필과 같이 두 마리를 동반으로 출전시켜 놓은 강영건 마방이 1번 마더마운틴이라는 마필, 또 3번 세비지걸, 말 능력 자체도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지만 기승하는 바로 서승훈 기수의 기승술 자체도 굉장히 무서운 마필이죠. 서승훈 기수의 기승술 자체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마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6마리가 일단 여기서 가장 재미있고 유력한 마필들이다. 그리고 최시대의 닥터사크도 상어처럼 호시탐탐 기다리는 그런 마필 중에 하나죠. 1번, 2번, 3번, 6번, 7번, 9번. 서던 조이도 가세를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얘는 선행을 못 나가게 되면 말 자체가 좀 버벅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행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얘를 강하게 못 보겠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어떤 마필이 축이냐예요. 다실바 기수가 기승경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걸 유연명이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을 과연 다실바 기수만큼 더 힘을 내서 지어짠에 입상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상대들이 조금 세다. 상대들이 좀 세다. 물론 데이터상으로는 가장 나아요. 초반 스타트도 13초 9, 13초 7, 13초 3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행 나갈 수 있는 조건이요, 13초 4예요. 9번 투투플라이. 얘가 선행을 나가서 버티면 1번이나 다른 마필들은 다 무너져요. 왜냐면 같은 집 마필이 무리할 리 없거든. 근데 강영건 마방에서 간혹 가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 사공주 기술을 태워서 재미를 좀 보고 있어요. 2조 마방이 신 스틸러라고 해야 되겠죠. 차세대 2조 타조로 말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기수. 침착하게 잘 타주잖아요. 3번 세비지걸, 복병마 중에 최고 복병마죠. 오동하면 안 들어가 있는데 저거 나중에 현직 나가면 팔립니다. 100%. 결과적으로 이 경주에서는 축을 딱히 이 마필이 축입니다 라고 내세울 수 있는 말은 1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밌는 게 이 투투플라잉이라는 마필이 재밌으니까. 투투플라잉. 그리고 얘가 무너졌을 시 1번 마더마운틴이 올라오는 그림까지는 그려놓고 배팅에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주가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하지만 선행을 나가면, 아직까지 선행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던 9번 투투플라잉이 끈기를 보여주면서 선입권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선행을 나간다라는 조건을 그대로 대입을 시켰을 시 가장 우승 후보 1순위로 9번 투투플라잉을 꼽고 싶다라는 거죠. 투투플라잉을.
얘도 근데 1200m까지는 뛴 걸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이게 축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껄끄러운 게 바로 그런 면들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 경주를 출원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여기서 최고의 복병마는 바로 서수원 기수가 기승하는 세비지걸. 저 마필을 경주 중심에 세워서 복병 마필들을 배당을 노리면서 쑤시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편성 자체가. 현장 승부 경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제발 3번 세비지걸이라는 마필에 현장에서 미쳐서 날뛰기를 한번 학수고 대해봅니다. 3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비지걸. 자, 3경기로 넘어갑니다. 골든매직. 주인검사 치르고 나오는 마필. 현군에서 뛰었던 9번 금화스타리. 정우주 기수. 근데 여기에서 이 9번 금화스타리라는 마필이 조금 좀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정우주 기수가 될 만한 마필에 최근에 기승하는 건 이런 마필 외에는 없어요. 이런 마필. 다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금화스타리 자체는 물불 가리지 않고 정우주 기수가 승부를 봐줄 것이다. 승부를 봐주면 올 수 있느냐? 초반 스타트 능력이 7번 영광의 라이더와 맞물려서 가장 셉니다. 가장 세요. 근데 안쪽에 13초 7 플랫을 끓는 2번 풍은조화라는 마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이 풍은조화라는 마필 자체는 이흥락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말 자체가 약간은 좀 꼬장끼미 같은 그런 악벽이 있어서 다루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말 능력보다 좀 더디게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신인 기수들이 얼마만큼 다 잡고 말 능력 자체를 그러니까 경주에 몰입시켜서 끌고 올라오고 최대한 능력 자체를 끌어낼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겠죠. 그걸 못하게 되면 이거는 최하위권 처지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굳이 그렇게 모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재밌는 건 뭐냐면, 제일 재밌는 거는요, 3번 골든매직과 9번 금화스타리 두 마리의 선착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가세할 수 있는 복병마가 과연 어떤 마필이냐. 이 두 마리의 선착 싸움으로 끝난다 그러면 일단 3차는 들이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경마 자체는 이런 경주에 꼭 복병권 마필에 하나가 끼어서 들어옵니다. 3복승과 3쌍승식에서 배당 나옵니다. 그래서 6번 스카이아체. 이거 아마 한두 개 잡으면 많이 잡혀 있을 거예요. 머물다가 한두 개 정도 있으면 많이 있을 겁니다. 조갑제 나오지도. 스카이아체. 거리의 변화가 서서히 오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14초 4를 끊습니다. 초반 평균이. 그리고 뒤에서 올라오는 그 속도감이 13초 4로 가장 빨라요. 그리고 600m, 후반 600m 움직임 자체가 38초 5로 여기에서 역시 가장 빠릅니다. 최대 복병권 마필이 이 스카이아치입니다. 이게 슬럼프에 빠져서 재검을 받고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다는 성적을 직접 못 내서 똥말 취급받는 거지 똥말이 아니에요. 더블 표시해주세요. 6번 스카이아치. 더블 표시해주시고, 저는 9번 금화스타리라는 마필을 축으로 놓고 들어간다. 거기에 6번 스카이아치라는 마필을 꼭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4경주로 넘어갑니다. 4경주. 아델 호랭이라는 마필 나오죠. 2세짜리 마필입니다. 이 백강렬 마방에 이 아델 호랭이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지난주에 백강렬 마방에서 사바라는 마필이 있었죠. 사바. 5경주 때. 그때 단승시 1.3배, 연승시 1.0배였습니다. 7인가 8인가 들어왔어요. 그거 그렇게 깨주고 난 다음에 말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 일요경마 때 배당마를 다 때려 먹었죠. 백판마까지 다 때려 넣었어요. 이건 경마 참 더티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싸먹는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움직임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니 경마 팬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승시 1.3배짜리는 뿌려먹고, 진짜 종합지에 먹물자국 한두 개 찍히지 한두 개도 안 찍힌 맛들 갖다가 때려서 우승시켜서 뭐 삼상수 1000배가 넘는 것들 그렇게 만들어서 아주 폭식을 해 드시고, 그러는 가운데 나오는 인기순위 1위짜리 마필이 바로 아델호랭입니다. 그것도 서승훈 기수 태워서. 이거는 뭐 어떻게든 간에 목숨 끌고 와야죠. 그렇게 경마 자체를 똥탕으로 만들어놨으면, 흙탕물을 만들어놨으면 백강렬 마방에서도 뭔가 책임질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적어도 한 달에 3억, 4억씩 가져가는 명문 마방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아델호랭이라는 마필이,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믿어보고 싶다. 여기서 믿어보고 싶다. 얘는 축으로 좀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4번 모닝미지 괜찮죠? 괜찮습니다. 직전 우승을 하고 정대원 기수가 그리고 이번에는 서강주 기수로 바꾸면서 마이너스 2kg 감량 혜택 받았어요. 임금만방에서 12번 YG 보이즈와 같이 내보내고 있는데, YG 보이즈도 대놈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차권에서는 여기 난타전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5번 그램핑 킹도 여기 상당히 재밌고, 근데 얘도 지금 팔려요. 3번 원더풀 엔더버, 얘는 좀 덜 보는 마필이고, 임성실이의 BK 헌터, 최시대의 위대한 선택 다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중에서도 모닝뮤즈, 그리고 보편권으로서는 7번 퀵앤드러시, 10번 위대한 선택, 요 두 마리만 복병권 마필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7번 같은 거는 거의 뭐 찍히지도 않았어요. 이제 머물자가 없는 마필입니다. 14 1 놓고 7 10 복병권, 이건 배당으로 이렇게 때릴 수가 있고, 여기 5번은 현장에서 받치고 들어가는지 아니면 빼고 갈지, 그런 부분 같은 것들 한번 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 1놓고 7텐 5번은 현장 상태 유동적으로 남겨놓는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 5경주에 제가 준메인 승부 경주로 이 경주를 좀 잡아놨어요. 준메인 승부 경주로 잡아놨는데, 이 경주에서 축이 있느냐입니다. 축이 5번 주말법에, 그리고 10번 메인브리지, 이 두 마리가 대길인데 전 둘 중에 하나 깨진다고 봅니다. 오 번 주말 보면은 센 맛이 없어요. 뭐 데이터상이나 뭐 다른 걸 보더라도 초반 스타트 떨어지고 뒷심 떨어지고, 얘 왜 세다라고 얘기 나오는지 성주가 말을 잘 몰아주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 직전에 입상을 차지했던 10번 메인 브리즈는 그나마 조금 좀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얘도 뒷심이 간당간당한 말이라서 조금 그래요. 좀 그렇습니다. 특히 1300m에서 직전 입상할 때 2분의 1 마신 차이, 2분의 1 마신 차이, 4분의 3 마신 차이, 목 차이 몰려 들어오면서 입상을 했다는 거예요. 직전에. 이런 차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얘를 믿고 축으로 내서 굉장히 힘듭니다. 더구나 먹을 배당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모험할 이유는 없다. 돈 집어넣고 모험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 그래서 놓고 때리는 마필은 이제 따로 있어요. 딱 기본 스피드가 있어야 됩니다. 전력상 큰 경기에서 한번 뛰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월드컵이 되면 이 얘기는 무지하게 많이 들 거예요. 이 마명에 대해서 무지하게 많이 들 겁니다. 월드컵 때. 월드컵과 경마에 무슨 상관관계? 아닙니다. 마명이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7번. 이 빌드업이라는 마필이 아름다운 질주 2세마 우열을 가리는 대상경주 같은 그런 경주에 나와서 뛰었었단 말입니다. 재밌죠? 빌드업. 이 대표팀 그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 카타르 월드컵의 축구 대표팀 감독 벤투 감독이 항상 강조하는 게 빌드업. 아마 그 축구 중계하면서 무지하게 들을 거예요. 빌드업이라는 얘기. 이게 바로 빌드업이 바로 여기에 있네요. 대상경주에 출전을 했었던 마필이고 여기에 1300m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뛴 내용으로 봤을 때는 13초 9플랫 정도로 환산이 되는가 하면서 후반에서도 13초 4입니다. 가장 빠른 기록들을 양성해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7번 빌드업이라는 마필이죠. 2차 승군을 한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성재 기수가 또 최상현 기수의 그때 우승을 했던 최상현 기수의 마필이 워낙 좀 거세게 말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이 빌드업이 조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같은 당황할 이유가 없죠 지금은. 그래서 여기선 된다고 보는 겁니다. 비록 2차 승군마이긴 하더라도 꽉 잡고 가셔야 돼요. 제가 꼭 대상경주 이 승부경주 한두 개 정도 오픈시킨다고 말씀 전해드렸죠. 이거 5경주 그래서 오픈시키는 겁니다. 빌드업. 전 7 놓고 들어갑니다. 10번 7 놓고 5번 8번 7 놓고 5번 8번. 근데 8번 이글스타라는 마필도 여기에서 3착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3번 갤럽보이라는 마필로 대처를 할 수 있겠다.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글스타가 현장에서 돌을 때, 예시장에서 돌 때 까불까불 거리면 전 버려요. 듬직하게 얌전하게 고개 촉 쳐맞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면 얘는 제가 가져갑니다. 근데 까불까불 거리면 쟤는 버릴 거예요. 예시장에서 일단 그것만 봐주세요. 8번 이글스타. 그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7번 빌드업 놓고 승부. 그것도 준메인으로 들어가는 5경주였습니다.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6경주 국산마 5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핸디캡 경주. 이 경주에서는 역시 승부를 해줘야 될 마필들이 눈에 보이고 있어요. 닥터콩순이 이거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해야 제맛인데 닥터콩순이라는 마필. 희한하게 닥터콩순이 나오면 김혜성 기수가 먼저 떠오릅니다. 김혜성 기수도 콩순이 비슷하니까 좀 아담하게 귀엽잖아요. 통통 튀는 맛이 있고. 그래서 닥터콩순이라는 그런 네임하고 김혜성 기수의 그 이미지하고 잘 맞아떨어지니까 이 말만 나오면 김혜성 기수가 또 생각이 납니다. 또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마필이고요. 어찌되었든 닥터콩순이가 여기서 인기순위 1위입니다. 뭐 앞뒤빵을 다 해와도 제일 괜찮아요. 제일 빠른 게 13초 5로 컬러윈드라는 마필. 후반에서도 컬러윈드라는 마필이 가장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즘 얘가 사그리를 타면서 슬럼프에 빠져 있어서 마음 놓고 이게 축입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가운데 두 번째로 빠른 닥터콩순이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틀림없어요. 닥터콩순이.
1.5kg 부담 중량을 또 짊어지고 뜁니다만 핸디캡 경주니만큼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뭐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별정 경주에서 뛰다 보니까 그렇게 뛰었고, 이번에는 핸디캡 경주고 앞말이라도 혜택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경주 자체가 또 앞말 편성이에요. 그래서 일단 3번 닥터콩순이라는 마필은 저도 좀 인정을 좀 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여기에 9번 서승원 기수가 기승하는 블루카슨이라는 마필, 선행 능력이죠. 선행 능력. 가장 매력 있는 게 초반 번쩍하고 앞을 치고 나가는 능력이 제일 뛰어난 마필이고, 여기에 6번 운주싹쓸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 우승을 차지했던 김혜성 기수의 등짝을 다시 재교용하면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저게 한다 그래서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없지 않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퍼플망고, 그리고 최상현이 햇빛재즈, 요 두 마리를 후차권으로 보고 있는데, 제일 재밌게 보이는 닥터콩순이를 축으로 해서 9번 블루카슨을 저는 주력마권으로 일단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6번 운주싹스리를 조금 덜 보는 가운데에 5번 퍼플망고와 7번 햇빛재즈 두 마리 자체를 반주력으로 때리면서 이경주 마무리를 좀 지을까 생각을 합니다. 3번 9번 3 놓고 5번 7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이거 관리마 승부 경주가 되겠네요. 이 7경주. 금화 패셔너트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에요. 근데 얘가 2022년 7월부터 파행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5번 금화 패셔너트가 인기순위 1위짜리 마필이 직전 경주 재기전을 받았잖아요. 재검을 받고 나왔고, 이때 당시가 8월 28일 뛰고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약 3개월 정도 공백기를 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맞죠? 3개월 정도 공백기를 왜 갖고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7월 달에 파행을 겪으면서도 그냥 말을 내보냈더니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교돌상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근육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교돌상은 뭐냐면 왼쪽 오른쪽 뒷다리를 건드려서 상처가 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아니면 오른쪽 앞다리가 서로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툭툭 쳐갖고 상처가 나는 그런 걸 교돌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딱딱딱딱 짚어져서 밸런스가 맞아야 말이 장수를 하는데, 이게 같이 모여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어디 한쪽이 몸이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다리가. 그런 것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파행이 그렇게 왔다라고 생각 들어서 이 금화 패셔너트라는 여기서 축으로 놓고 들어갈 마음이 대체성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7번 캔드릭? 아이고, 얘도 아니에요. 아트켈리와 같이 두 마리를 꺼내 놓고 있는데 두 마리 모두 다 자력 입상 가능한 상태이긴 틀림없긴 합니다만, 캔드릭은 얘도 공백기를 갖고 나왔던 직전 경주 입상, 그리고 직전에 입상 실패. 뭔가 꺼림칙한 그런 패턴 같은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말이고, 4번 아트켈리는 순군전이라는 점 때문에 좀 찜찜하죠. 마침 이때 제가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기승을 했던 기수는 적임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기수가 기승할 때 이 마필 후착마권이라도 단 한 번의 추천도 하진 않았었습니다. 이제 기수 바뀌고 두 번째입니다. 승부는 여기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승부는 여기서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필에 대해서 사람들 인식 자체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질 않네요. 이게 찬스죠. 이렇게 팔린다면 이게 찬스입니다. 전 얘 놓고 때립니다. 얘 놓고 5번, 9번 패셔너트 한방 주력마권에 힘을 주는데 복승시키기로 한 20배 정도 안팎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때릴만 하죠. 쌍 같은 게 뒤집어지면 한 60배가 넘지 않을까요? 50에서 60배 정도? 그러면 다른 삼복승과 삼쌍승식을 같이 계산하게 되면 이것도 한구라는 단단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경주입니다. 자, 전화번호 몇 번? 예, 마감 10분 전에 ARS 060-300-9902 060-300-9902 060-300-9902 마감 10분 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8경주로 넘어왔습니다. 8경주. 유연명 기수가 연달아 지금 인기만 기승이에요. 4번 위대한 하만. 바로 앞선 경주에서는 5번 금화 패셔너트라는 마필에 기승을 했는데 여기서는 위대한 하만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순위 1위죠. 근데 중요한 건 앞선 경주에서 만약에 금화 패셔너트가 제 생각대로 이런저런 질병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 돼서 그냥 깨졌다라 순치면 바로 여기서 위대한 하만이 승부를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그런 점을 이 경주 포인트라고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두 개 모두 다 이상형 마방에서 이제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7조. 둘 중에 하나 깨지더라도 하나는 무조건 건져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유현명 기수의 자존심이라면 분명히 그러고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일단 4번 위대한 하만이라는 마필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건 사실이고요. 12번 스파이스 액턴이라는 마필, 그리고 6번 나이스 체감, 2번 라운더 파이팅. 근데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4번, 6번도 나쁜 건 아닌데 6번 같은 경우는 서승훈 기수가 임성실에게 양보를 했고요. 서승훈 기수가 지난번 끌고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이 스파이스 액턴이라는 마필은 최상현, 조인권, 다실바 기수가 기승해서 100% 복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순군마라는 점입니다. 13초 4가 선행의 조건이라고 그러면 이 스파이스 액턴이라는 마필은 13초 9, 13초 8, 13초 8을 끊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의권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위대한 하만이라는 마필도 13초 4나 6까지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선행을 나가려고 하면 나갈 수가 있는데 27조 신상형 마방, 이상형 마방의 스타일 자체가 선행만은 승질 버린다고 잘 안 내보낸다라는 거죠. 그럼 따라가는 전개를 주문을 했을 텐데 유현명 기수에게 따라가면서 4번과 12번이 같이 맞부딪히면 전 12번이 조금 더 앞서 나간다고 봐요. 그럼 4번도 깨질 수가 있다는 점이죠. 특히 그런 전개가 이어진다면 이 두 마리 둘 중에 하나는 깨질 가능성이 같이 들어올 확률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마리 모두 다 무너질 수 있는 확률도 여기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대한마필로 6번 나이스 체강이나 2번 라운드 파이팅이라는 마필 자체를 봐줘야 되는데 저 라운드 파이팅이 상대적으로 재밌다라는 거죠. 이응락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응락 기수가 말을 달아주는 기승술 자체는 중견 기수나 고창 기수들만큼 고급스럽고 테크니컬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을 스스로 뛰어넘어야 되는 한계치가 될 텐데 그런 한계치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 같은 것들이 좀 없잖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일단 라운드 파이팅의 준비 자체가 워낙 좀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 한번 좀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마들이 다 치여 있어서 저는 이 경기에서 이번 라운드 파이팅이라는 마필 상당히 노려볼 값어치가 있는 마필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 파이팅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놓고 12 한방 2 놓고 4번 6번 이런 식으로 공략 들어갈 수도 있어요. 4 놓고 12 2 놓고 12 2 놓고 4번 6번 이런 식으로. 자 9경주로 넘어갑니다. 9경주로 이제 행복의 문 메인급 승부경주가 되겠죠. 여기서도 노리는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노리는 마필이 있어요. 지금 마방에서도 그렇고요. 또 기수들도 그렇고 진짜 승부를 한번 제대로 준비를 해놓은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경주 승부를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소모치고 이 소모치기라는 마필은 요하니스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마필이죠. 예전에 요하니스 기수가 작년에 올해였네요. 올해 1월 21일 날 들어올 때 우승을 하고, 제가 이거 놓고 제대로 때려 먹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쌍승식이 105배였습니다. 105.4배. 그리고 요하니스 기수는 한국에서 쫓겨나시피 해서 그냥 본국으로 돌아간 그런 기수 중에 하나인데, 말은 잘 타진 못했어요. 근데 친화력 자체는 굉장히 좋았고 그런 기수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소모치고도 이 경주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거 사실이에요. 최근 2번 연속 우승으로 입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승세의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에 4번 제시의꿈 서승훈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겠죠. 근데 부담 중량이에요. 등짐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지금 13초, 얘가 끊고 13초 8 정도를 끊고 나갑니다. 좀 스타트 할 때. 근데 중장이 이렇게 무거워지면 14초 0, 14초 1, 2. 결과적으로는 세 번째, 네 번째 붙어야 될 게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밑으로 쳐져서 올라와야 된다는 게 그게 부담감이라는 거예요. 얘 괜찮아. 얘도 버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축으로 놓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5번 위너스타라는 마필은 농축산부 식품배 장간배 코리안 더비 등 상간마에 출조했던 앞으로 창창한 마필입니다. 이제 힘이 막 차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일반 경주에서도 입상이 아직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자들 틈에서 벗어났죠. 그 벗어난 강자들 틈에서 정말 실리를 이제 찾아갖고 갈 시점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제 눈에는 그런 벗어날 만한 기미가 캐치가 되질 않았어요. 버리진 않는데 반주력 정도로만 가져갑니다. 여기선 제가 놓고 들어가는 마필은요, 선행도 됩니다. 그렇다고 선행 놓치면 안 되느냐? 아니요. 선입도 됩니다. 그럼 추입은 안 되느냐? 추입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최적의 전개는 뭐다? 선입을 타줘야 된다. 근데 말이 모래를 맞으면 조금 안 좋게 뛰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선에서 띄워줘야 된다. 그것도 외곽에서. 그걸 기가 막히게 해내는 기수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마필이 최고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마필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뭐 다른 마필도 다 괜찮지만 이 마필을 축을 해서 들어가요. 이 마필을 축을 해서 배당말을 060-300-9902 060-300-9902 마감 10분 전 이 전화번호로 한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력마권 쪽으로 좀 힘을 좀 더 실으면서 4번 진실의 꿈 같은 경우에는 뭐 반주력 정도로 때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현장에서 마필 상태를 좀 한번 지켜보고 일단 축은 서 있어요. 후짝에서 어떤 마필을 어떻게 주력으로 때리느냐 반주력으로 때리느냐 그만 남아있는 것 뿐이지, 제대로 한번 좀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문 승부 060-300-9902 꼭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10분 전에 ALS 꼭 한번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18일 금요금마에 대한 것들을 좀 다 풀어봤고요. 조금 더 준비를 좀 해서 토요경마로 다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건승들 하시고요. 이 박정희도 현장에서 조금 더 많은 적중, 또 고배당 적중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만 들어가겠습니다.